급변하는 시장 스텝에 맞게 종목들 발굴해드립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에 위원님께서 시장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근데 이제 난이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많은 실정입니다. 뭐 하락 종목 수가 어제만 하더라도 2,000개까지 기록을 했었던 시장이니까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저점, 9월 저점을 기록할 때 제가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요 정도 흐름의 차트를 그려놓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점 구간에서는 우리가 굳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1년 6개월 이상의 하락, 약세장의 끝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언가 반전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이죠. 그럼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그럼 저점에서부터 따박따박 그 저점 구간에서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려드리면서 여기서는 그래도 매도보다는 조금 버텨내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8월달 저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 직전까지 1주에서 3주까지는 시장에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더라. 그러면 이 8월달 끝자락 저점에서는 매도를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까? 저점 구간대의 지지가 나오고 121선까지의 반등은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121선을 돌파하고 61선 언저리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져갈 종목. 내가 장기적으로 그래도 좀 가져갈 만한 종목들, 담고 있는 종목들 가져갈 종목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현금화할 종목. 내가 저점에서 매도를 서두르고 이거는 좀 잘못 샀다. 좀 팔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매도를 서두르지 않고 잠깐 기다렸다가 지수가 올라왔을 때 가져갈 종목은 그대로 홀딩 또는 추가 매수. 현금화를 목표했던 종목들은 이 정도 자리에서는 현금화에 대한 노력들. 왜냐? 지수가 단기적으로 빠졌습니다. 빠진 이후에 저점에서부터 50%까지는 분명히 올라옵니다. 거기가 121선 언저리였고요. 51선 50%까지 올라왔다가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를 우리는 61.8%다라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을 딛고서 올라옵니다. 50%까지 올라왔죠. 50% 이후에 올라온 모습들까지 본다면 61.8%, 코스닥은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뚫고 올라간다면 V자 반등으로 전고점까지 볼 수 있겠지만 미증시와 어리증시 모두 다 조금씩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 거래일에서 보면 저점을 딛고 반등에 대한 모습들 나타났고요.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대부분 봉으로 봤을 때,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봉을 그리면서 반등의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1선 그리고 코스닥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 회복 여부가 관건인 상황인데요. 오늘 밤 미증시가 어제 양봉을 그렸듯이 반등의 추세가 조금씩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2550, 코스닥 905포인트 정도의 21선 부근에서의 지지 타이밍을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화할 종목에 대해서 현금화가 조금 진행됐다면 현금 비중이 조금씩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돌아선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곳에서부터는 저가 매수를 조금씩 더 해보셔도 되고요. 추가 매수도 조금씩 해보면 좋을 텐데 오늘 방송 말미에 저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라는 관심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모멘텀 투자를 빼놓지 말고 시청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허반석 위원님께서 매번 출연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시장 분석을 명쾌하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짜주시는데 오늘 금요일 날 이 방송을 보셨다면 그때 팔지 말 걸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허반석 위원님이
말미에 모멘텀 투자 종목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시간 추천주 세 종목 AS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8월 4일에 추천주였습니다. DI 동일. 벌써 16% 넘게 올랐거든요.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5월에도 두 차례 추천을 해주셔서 최고 66% 넘게 수익을 본 효자 종목입니다. 자, 꾸준히 탄력받다가 어제 오늘 조금 주춤한 흐름인데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가 조금 잘 나가니까 2차 전지가 교체 아웃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68,000원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교체 선수는 SK하이닉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교체 선수는 그간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DI 동일을 차트를 보시면요. 추세 저점에 제가 이중 동그라미랑 빨간색 동그라미 지속적으로 쳐놓았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구간에다가는 날짜를 적어놓았습니다. 23년 5월 31일, 23년 8월 4일.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지난해 10월 저점 언저리에서 이중 동그라미부터 아주 강한 고점까지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VIP 가족방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된 기업 DI 동일입니다. 이곳에서 비중 30% 이상의 의미 있는 비중을 실어야 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8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이후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DI 동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장주의 면모, 가치주의 면모, 자산주의 면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지금 23,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되돌림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쉬어가는가 아니면 차익 매물이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AS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지분을 모으고 있는데 지분율이 정원재단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10.5%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소액주주 연대와 DI 동일 사측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시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23,000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8월 아주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일부 비중은 수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50% 이상의 최초 매수 비중 대비 50% 이상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DI 동일 강조하면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동일 첫 번째 AS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S&T 모티브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주시고 열흘 만에 24%가량의 수익률을 올린 또 하나의 효자 종목입니다. 허관성 위원님의 이 AS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공개해 주신 지 너무 오래된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단기간에도 수익을 잘 만들어내주는 종목들 위주로 AS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현재 구간에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때문에 S&T 모티브 말씀드리자마자 한 4일, 5일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가를 한번 터치는 했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까지 긴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직 보유 중이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T 모티브 좋은 종목이라고 나도 들었는데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차곡차곡 모아갈 만한 자리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S&T 모티브 홀딩하기에 좋은 자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두 종목을 보셨다면 허 의원님께서는 정말 저점에 안전하게 마음 편한 구간에 공략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차트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6월 19일에 추천을 해주신 이후에 바로 안정적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더니 벌써 50% 넘게 오르면서 역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호텔 부문, 카지노 부문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 종목도 AS 들어볼게요. 롯데관광개발을 22년 7월 달에 한 번, 그리고 23년 6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강원랜드를 말씀을 드릴 때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억죄고 옥매이고 시간도 줄이고 입장객도 줄이고 아주 이 제한의 강도가 가장 심할 때 강원랜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이 구간에서 그 다음에 배팅의 구간에서 내려갈 바닥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강원랜드 말씀을 드렸고요.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허용 소식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 부분에 에비타 기준의 흑자 전환이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고 저도 실제적으로 5월, 6월, 7월 달의 이야기들을 미리 보고 살펴보고 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수해야 됩니다. 6월 19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저점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저점은 훼손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22년에도 23년 6월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롯데관광개발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에 따라서 연일 상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16,000원, 17,000원 언저리에서 방송에서 더 얘기가 나옵니다. 부축입니다. 사라고. 근데 제가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 관점, 롯데관광개발도 수익 실현 관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점에서 안 사고 고점에서 따라붙기 하냐는 거죠. 그리고 16,000원, 17,000원에 매수에 대한 안내를 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데 16,000원, 17,000원에 매수를 부추긴다라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꼭 방송을 보시다가 저점이 아니고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약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16,500원이 깨졌을 때는 요거는 내가 좀 욕심을 냈나 보다라고 비중을 축소하고 짧은 손절 라인을 가져가야 되는 자리지 오히려 21선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더 갈 거야 라고 외치는 쪽은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꼭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1월 달에 신테카바이오 9,500원에 제가 추천했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렸고 수익 실현 관점이라는 얘기를 드렸지 저위험 구간에서 담아가기 좋은 종목들 시장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붙는 종목을 따라가셔서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시세가 붙는 종목에 매수를 부추긴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거기에 불나방처럼 달려 들어가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꼭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바로 모멘텀 투자를 시청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매수 타이밍 잡아주신 이후에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수익률 잘 만들어줬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모멘텀 투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자, 바로 저희 이야기 들어볼까요? 수익 난 종목이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AS를 한다고 해서 AS 종목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S&T 모티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지지 라인이니까 더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휠라홀딩스 말씀드렸습니다. 휠라홀딩스 조용히 편안하게 잘 올라가고 있구나. 아비코전자 차트를 본다면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이후에 121선에 대한 지지 라인 테스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랐다가 121선이다. 우리가 매수했던 근처까지 내려왔구나.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긍정의 모멘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수가는 15,000원 언저리에서 15,000원 아래에서는 매집의 관점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공개 방송은 언제 볼 수 있나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입니다. 내 수익을 부탁해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오늘 그리고 월요일 모두 다 몰아서 화요일 저녁에 꼭 오시면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AS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멘텀 투자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